하나의 이론이 완성되려면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방정식 있어야 되고 해석이 있어야 돼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는 중첩 현상이랑 양자역행 같은 이런 특징들로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뭐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해석은 아시다시피 코펜하겐 해석이 해석을 기준으로 뭐 다색 해석이라든가 봄 해석 등이 있고요. 그리고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과 하이젠베르크 방정식이 있는데 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정식 형태가 과학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미분 적분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고요. 이 파동 방정식에서 이 기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곳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말해요. 이중 슬릿에서 전자를 쏘았을 때 이렇게 이중 슬릿 두 구멍을 이렇게 전자가 지나가잖아요. 이때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을 말해요. 이때 진폭이 큰 곳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높고요. 파동의 진폭이 좀 낮은 곳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좀 떨어지고 이런 확률들을 말하는 하나의 부호입니다. 이중 슬릿에서 쏜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지나가서 스크린에 아무 때나 막 붙잖아요. 이 현상을 보호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측하지 않았을 때는 전자가 파동으로 모든 곳에 존재할 확률을 가진다. 뭐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확률을 가지다가 관측이 된 순간부터 파동은 모두 사라지고 입자로 환원된다. 이를 파동 붕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잖아요. 파동이 강북에도 존재할 확률이 있고요. 강남에도 존재할 확률이 있어요. 강서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뭐 신림동에도 있고 대치동에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곳에 존재할 확률을 가지다가 강동에서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확률 있죠. 여기 파동들의 존재라든가 확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쓰자면 관측 전에는 입자 위치가 파동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할지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안드로메다에 있을 확률도 있어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가능하고요. 몇 천만 광년 떨어진 솜브레로 은하에도 존재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관측되는 순간 온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모두 포기를 하고 한 곳에 딱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호가 파동 붕괴라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우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의 이 해석을 이상하게 생각한 과학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분은 휴 에버렛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휴 에버렛 주장은 관측하지 않았을 때 전자는 파동으로 모든 곳에 존재할 확률을 가진다. 여기까지는 보호랑 똑같고요. 관측이 된 순간 파동은 파동대로, 입자는 입자대로, 우주는 나뉘어진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보호랑 입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방정식은 입자의 위치가 모든 것에 존재할 가능성을 여전히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은하에 있을 확률마저도 0%는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측 후에도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여러 개 해석 중에서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세계 해석은 사실 평행우주 또는 패러렐 월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5차원 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우주랑은 다른 얘기고요.
다중우주는 여러 개의 우주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 평행우주는 공간 3차원, 시간은 우리가 1차원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평행우주 같은 경우는 시간에 축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Y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세기 해석을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슈레딩거 고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슈레딩거 고양이를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에는 고양이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가 관측을 하게 되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세기 해석은 관측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고양이가 존재하는 우주가 있고요, 죽은 고양이가 존재하는 우주가 있어요. 관측 후에도 살아있는 고양이가 존재하는 우주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죽은 고양이가 존재하는 우주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세기 해석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점심에 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잘생긴 남자를 만날지 돈 많은 남자를 만날지, 이런 선택을 하면서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주는 하나의 우주예요. 근데 다세기 해석은 내가 면을 먹은 우주가 존재하고요, 내가 밥을 먹은 우주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생긴 남자와 결혼한 우주가 있고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세기 해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각 우주가 쪼개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인생극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보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놓여요. 그리고 인생 A 버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인생 B의 드라마가 또 따로 펼쳐져요. 이 예능 프로그램이 다세기 해석을 어쩌면 예능으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